네, 이번 시간에는 2017년 7월 8일 시행한 62회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에 보시면은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 의해서 이 제조소 등을 설치한 자가 이 1인의 그 안전관리자를 중복해서 선임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찾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중복해서 선임할 수 있는 저장소 등이 있죠. 그래서 그 10개 이하. 자, 10개 이하는 이 옥내 저장소, 그 다음에 옥외 저장소, 그 다음에 안반 탱크 저장소죠. 그 다음에 요 30개 이하는 옥외 탱크 저장소, 그 다음에 옥내 탱크 저장소, 그 다음에 요 간이 탱크 저장소, 그 다음에 지하 탱크 저장소에서 옥간지 또는 뭐 옥지가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옥내 저장소, 자, 옥내 저장소는 10개 이하죠. 그래서 요 1번은 중복 선임할 수 없는 경우죠. 그 다음에 이 2번에 보면 옥외 탱크 저장소는 이제 30개 이하니까 15개니까 중복 선임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옥내 저장소 10개 이하죠. 그래서 3번은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요 안반 탱크 저장소 10개 이하죠. 그래서 4번도 맞는 얘기죠. 다음 문제 2번 가죠. 자, 문제 2번은 위험물의 그 성질에 따른 특례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위험물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요 취급하는 설비는 은이나 수은, 그다음에 동, 마그네슘 또는 이들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만들지 아니할 것에서 요게 구리, 동이죠. 그다음에 마그네슘, 은, 수은 이런 용기를 갖다가 사용하면은 폭발할 우려가 있는 거죠. 어떤 물질이에요? 바로 그 특수인화물에 해당이 되는 요 아세트 알데히드죠. CH3, CHO. 요 놈이 바로 아세트 알데히드. 구마운수 용기 또는 그 합금 용기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해설 쪽에 한번 보시면 제조소의 위치, 구조, 설비의 그 기준을 보면은요, 요 아세트 알데히드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그 특례인데요, 요 아세트 알데히드 등을 취급하는 설비는 은, 수은, 동, 마그네슘, 즉 구마운수 또는 이들 그 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만들지 아니할 것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 3번 가죠. 다음에서 설명하는 요 탱크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법령상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저부가 지면 아래에 있다는 거죠. 원통형 탱크인데 이 저부가 지면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부가 지반면 위로 나와 있고 탱크 내 위험물의 최고 수면까지 지반면 아래에 있는 원통형 형식의 요 위험물 탱크를, 이런 탱크를 뭐라고 하느냐? 바로 이게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걸 지중 탱크라고 하죠. 그래서 요 3번이 바로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위험물의 용어의 정의를 보면은 요 지중 탱크는 저부가 지반면 아래에 있고, 그다음에 상부는 지반면 이상에 있으며 탱크 내 위험물의 최고 액면이 지반면 아래에 있는 원통 종형 형식의 위험물 탱크를 우리가 지중 탱크라고 한다는 거. 그다음에 요 해상 탱크는요, 요 해상의 동일 장소에 정치되어 옥상에 설치된 요 설비의 배관 등에 의해서 접속된 위험물 탱크를 우리가 해상 탱크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이건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다음 4번 가죠.
자, 4번은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는 물질이 어느 것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첫 번째 보시면 가장 간단한 구조의 카르복시산. 요 카르복시기는요, 어떤 그 레디칼에다가 이게 바로 COH, 이게 바로 카르복시기예요. 가장 간단한 구조의 카르복시산이다. 또 여기 보면 알데히드기라고 있죠. 그래서 이 알데히드기라는 것은 CHO를 우리가 알데히드기라고 하는 거죠. 또 이 카르복시기는 COOH죠. 모두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 CH3OH 메틸 알코올하고 에스테르와 반응을 하는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금방 답이 나와요. COOH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알데히드기가 있으니까 CHO, CHO, 이게 바로 알데히드기가 되는 거죠. 요 놈이 카르복시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요게 HCOOH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메틸 알코올하고, 자, 메틸이 CH3OH죠. 요 놈하고 HCOOH, 개미산 또는 의산이라고 하죠. 개미산 또는 이걸 의산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이게 포믹 애시드죠. 둘이 반응을 하면은요, 요 H가 빠져나오죠, 여기서. 그 다음에 CH3OH에서는 요 CH3가 빠져나와요. 그 다음에 OH가 또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CH3가 요 H를 밀어내고 들어가면 CH3, COOH가 되고, 여기 OH하고 여기 요 H하고 반응을 해서 물이 생성이 되죠. 이런 걸 우리가 에스테르화 반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초산 메틸, 아니, 개미산 메틸이라고 하죠. 이게 바로 에스테르 화합물이에요. 그 다음에 개미산 메틸도 있고, 개미산 에틸도 있고, 그다음에 개미산 부틸, 이런 순서로 나가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는 것은 바로 의산, 개미산인 HCOOH가 되는 거죠. 다음 문제 5번 가죠. 자, 문제 5번은 요 황아린. 황아린은 그 이류연물이죠. 그래서 그 황아린은 3황아린이 있고, 5황아린이 있고, 7황아린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 3황아린은 황이 3개라는 거죠. 3, 황아인. 근데 이는 여기 4개가 들어가죠. P4S3가 3황아린. 그 다음에 5황아린은 5황. 상 5개하고 화합을 한 인이죠. 여기 P2S5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황아리는 황 7개하고 인하고 인이 4개가 들어가는 거죠. P4S7. 그래서 그 황아리는 종류가 3황아린, 5황아린, 7황아린이 있는 거죠. 근데 황아린 중에서 융점, 녹는 점이 173도이고 황색 결정이며 물에 불용, 녹지 않는 거. 물에 녹지 않는 것은 요 3황아린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3황아린은 황색 결정으로서 물이나 염산, 황산 등에 녹지를 않죠. 대신 이황화탄소에 녹는 거. 그 다음에 5황아린 마찬가지로 요건 이황화탄소에 아주 잘 녹아요. 대신 요거는 수분을 흡수하면 분해가 되는 거죠. 7황아린도 마찬가지예요. 수분을 흡수하면 분해가 되죠. 다음 6번 넘어가죠.
자, 6번은 이동 탱크 저장소의 요 측면 트랙 기준에 있어서 탱크 뒷부분의 인면도에서 측면 트랙의 최외측하고 탱크의 최외측을 연결하는 요 직선의 요 수평면에 대한 내각.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두 가지를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요 직각에 대한 의한 내각. 두 가지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수평면에 대한 요 내각은 75도고요. 직각에 의한 내각 나오면 여러분이 35도로 여러분이 암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선 수평면에 대한 내각이기 때문에 75도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수평면에 대한 내각 나오면 75도 이상, 그 다음에 직선과의 그 내각이 나오면 35도 이상,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암기하는 것이 가장 편해요. 다음 7번 넘어가죠. 자, 7번은 오염물 안전관리 법령상 C6H5 CH 이중결합의 CH2를 7만 리터 저장하는 5개 탱크 저장소에다가 요 능력 단위 3단위 소화기를 갖다가 최소 몇 개를 설치해야 되냐.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소요 단위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소요 단위는 지정 수량의 요 배수를 얼마로 나눠요? 10으로 나눠주는 거죠. 자, 그러면 지정 수량의 배수에서 여기 C가 6개, 벤젠고리에서 수소 하나를 밀어내고 CH2가 들어간 거죠. 이게 뭐냐면 스티렌이에요. 스티렌. 자, 그럼 여러분 스티렌이 사류 오염물인데 이게 몇 석유류에 해당이 되냐? 여러분이 개초장의 송등 테스경이라고 있죠. 개초장의 송등 테스경 크클 매희죠. 자, 개가 개미산, 의산을 얘기하고 초는 초산, 장은 장내유, 애가 에틸셀루솔브, 송이 송근유, 등이 등유, 태가 테레핀유, 요 스가 바로 스티렌이에요. 경유, 그 다음에 크실렌, 클로로벤젠, 요 매는 메틸셀루솔브, 흰 히드라진이죠. 요 놈이 바로 이 석유류의 머리 글자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요 스티렌은 이 석유류에 해당되는 비수용성이죠. 그래서 이 석유류는 비수용성이면 지정 수량이 얼마예요? 1000리터죠. 그래서 지정 수량의 요 배수는 저장량이 지금 7만이죠. 요걸 1000으로 나눠주면 지정 수량의 배수는 70배예요. 그럼 소요 단위는 지정 수량의 배수가 70이니까 이걸 10으로 나눠주면 7단위가 나오는 거죠. 소요 단위가 7단위예요. 그럼 지금 소화기는 능력 단위 3단위짜리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소화기에 필요 개수는 우리가 소요 단위가 지금 7단위. 그다음에 소화기 한 개의 능력 단위가 3단위죠. 그럼 몇 개가 필요한 거냐? 이거 계산하면 2.3개예요. 소수점이 나오면 반올림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정수로 표기하면 3단위 소화기 3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오염물의 소요 단위는 지정 수량의 배수를 10으로 나눠준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면 여러분 이런 건 쉽게 여러분이 풀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스티렌이 사류에 이 석유류에 해당된다는 거, 비수용성, 요것만 기억하면 쉽게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고요. 다음 8번 넘어가죠.
자, 8번은 사류 오염물 중에서 지정수량이 옳지 않은 거. 자, 여러분이 사류 오염물 지정수량. 자, 사류는 특수인화물, 1석유류, 그 다음에 알코올류, 그 다음에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그 다음에 동식물 유류죠. 그래서 지정수량은 이게 5월 24일하고 박 대통령 서거일 10월 26일. 동식물률은 1만이죠. 그래서 특수인화물 50, 1석유류 200, 알코올류 400, 2석유류는 1000, 3석유류 2000, 4석유류 6000, 동식물류 1만 리터죠. 여기서 요 1석유류는 수용성이면 400리터, 그 다음에 2석유류는 수용성일 경우에는 2000리터, 3석유류는 수용성일 경우에 4000리터죠. 자, 1번에 헵탄이죠. 헵탄. 헵탄이면 C가 몇 개예요? 자, 우리 포화 탄화수소는 CN에 H에 2N 플러스 2죠. 그래서 헵탄은 메에 푸부펜 핵 7번이죠. 그래서 C가 7개고 H가 14개가 바로 헵탄이에요. 그래서 이 헵탄은 바로 그 1석유류에 우리 핵산도 1석유류죠. 헵탄도 1석유류예요. 비수용성에서 200리터 이건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펜탄. 펜은 펜이죠. 5번째예요. C가 5개, H가 12이죠. 요 놈은 특수인화물에 해당되는 물질이죠. 그래서 50리터 이거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벤즈알데히드라고 있죠. 그래서 요 벤즈알데히드는요, 요 벤젠고리에 CHO, 알데히드기가 들어간 것이 바로 벤즈알데히드죠. 그래서 요 벤즈알데히드는 몇 석유류에 해당이 되냐면, 바로 2석유류에 해당되는 물질이죠. 이건 비수용성. 그래서 2석유류는 지정수량이 얼마예요? 2000이 아닌 1000리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요 2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 벤즈알데히드는 여러분이 2석유류라는 건 별도로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요 에틸렌 그리콜, 요건 수용성이죠. 3석유류의 수용성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00의 2배인 4000리터가 되는 거죠. 3석유류는 지정수량이 2000이죠. 수용성이니까 4000이죠. 그래서 8번의 그 답은 바로 2번에 요 벤즈알데히드는 바로 그 2석유류의 비수용성에 해당된다는 거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죠. 다음 9번 넘어가죠. 자, 9번은 어떤 물질 1kg에 의해서 파괴되는 그 오존량을 기준 물질인 요 CFC11, 요게 CFCl3를 CFC11 상품명이에요. 미국에 있는 그 듀퐁에서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CFC11이라는 것은 CFCl3를 얘기하는 거죠. 요놈 1kg에 의해서 파괴되는 오존량으로 나눠준 게 뭐느냐. 즉 어떤 물질 1kg이 파괴하는 오존량을 CFC11 1kg이 파괴하는 오존량으로 나눠준 것이 바로 ODP, 오존 파괴지수죠. 그래서 오존 디플리션 포텐셜 해가지고 이걸 오존 파괴지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2번이 바로 맞는 답. 자, 지구온난화 지수 있죠? 글로벌 워밍 포텐셜 해가지고 GWP, 지구온난화 지수인데요. 지구온난화 지수는 어떤 물질 1kg이 기여하는 온난화 정도를 기준 물질인
CO2 이산화탄소 1kg이 기여하는 이 온난화 정도로 나눠준 거죠. 그 다음에 요 ALT Atmospheric Lifetime 해가지고 대기 잔존 지수라고 하죠. 즉 어떤 물질이 지구상에 방사돼서 분해되지 않고 존재하는 시간을 우리가 ALT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 NOAEL 요건 그 심장에 독성 시험을 할 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최대 농도. 그 다음에 LOAEL 요거는 심장 독성 시험을 할 때 심장에 영향을 미치는 최소 농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ALC 이것도 잘 나와요. 근사치 농도인데 15분간 노출시켰을 때 그 반수 50%가 사망하는 농도를 우리가 C라고 한다는 거 같이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죠. 다음 10번 가죠. 자, 요 탄화 칼슘이 물과 반응했을 때 발생하는 가스 CaC2죠. 삼류연물의 금수성 물질 칼슘 탄화물인데 요게 물하고 반응이 되면 CaOH2 수산화 칼슘 생기고 C2H2 아세틸렌 기체 나오죠. 그래서 생성되는 기체는 바로 요 아세틸렌. 이거 아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라 쉽게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탄화 칼슘이 물과 반응을 하면 수산화 칼슘 생기고 아세틸렌 나온다는 그 반응식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11번에 가면 요 세슘 CS죠. 요 세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여기 보시면 알카리 토금속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알카리 금속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카리 토금속은요. 요 칼슘, 그 다음에 바리움, 그 다음에 라듐이 있죠. 그 다음에 요 스트론튬, 그 다음에 마그네슘 이런 물질이 바로 알카리 그 토금속에 해당되는 물질이죠. 이에도 또 요 베릴륨, 바륨이 아니고 바륨이 들어가고 칼슘 들어가고 라듐. 또 여기 베릴륨이 하나 더 들어가요. 잘 아는 것이 베릴륨이죠. 그 다음에 요 스트론튬 SR이죠. 스트론튬. 요 6가지가 바로 알카리 토금속에 해당되는 금속이죠. 그래서 요 세슘은 알카리 토금속에 안 들어가고 알카리 금속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요 1번이 바로 틀린 답. 쉽게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는 거고요. 다음 12번 가죠. 자, 우연물의 유별 구분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를 찾아내라는 거죠. 자, 1번에 요 4에틸납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보면 테트라라고 나오죠. 테트라라는 것은 4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에틸이 나오죠. 에틸은 C가 2개고 H가 5개. 요게 에틸이죠. 그 다음에 리드라는 것이 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화학식은 C2, H5. 요 에틸이죠. 요 놈이 몇 개라는 거예요? 4개죠. 여기에 납이 붙어 있는 것이 4에틸납인데 이건 그 사류에 삼석유류에 해당이 되는 것에 여러분이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금방 여기서 요 백금분, 금속분이죠. 요거 이류죠. 자, 주석분. 이것도 금속이죠. 금속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류에 해당이 되죠. 자, 고형알코올. 요거 당연히 인화성 고체죠. 인화성 고체 이류연물이죠. 그럼 아닌 것은 바로 요 1번이 이류연물이 아닌 거죠.
쓰고 4에틸납은 위험물 사류의 제3석유류, 제3석유류에 해당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백금분, 금속이죠. 제2류의 금속분, 주석분, 마찬가지로 2류의 금속분. 고용알코올은 그 제2류의 요 인화성 고체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다음 13번 가죠. 자, 벤젠 핵에, 벤젠이 뭐예요? 벤젠이 탄소가 이렇게 6개가 연결된 거죠. 여기가 이중결합, 여기 이중결합, 여기 이중결합. 여기에 수소가 하나씩 들어간 거. C가 6개고 H가 6개. 이게 바로 벤젠이죠. 요걸 우리가 국제적으로 맨날 이걸 그리려면 힘드니까 이렇게 기호를 사용한다고 이렇게 협약을 맺은 거죠. 이게 바로 벤젠의 도시기호예요. 그래서 벤젠 핵에서 메틸기 1개하고 여기 메틸기 하나하고 수소 하나 OH기 이렇게 바뀐 게 뭐냐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요 수소를 밀어내고 요 메틸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 수소를 밀어내고 OH가 들어온 거죠. 요게 바로 크레졸이에요. 크레졸이라고도 하고 크레솔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여기 OH가 여기 들어오면 오르토.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면 크레졸. 여기에 들어가면 파라 크레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크레졸도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OH가 여기 들어와 있으면 오르토, 크레졸. 여기에 OH가 들어오면 이건 파라크레졸이죠. 여기에 OH가 들어오면 요거는 요게 메타죠. 메타. 올소 메타 파라. 그냥 P로 우리가 많이 쓰죠. 이성질체예요. 그래서 13번은 바로 요 크레졸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벤젠에서 유도된 그 물질 보시면 토루엔에서 수소 하나 밀어내고 CH3 메틸기로 치환된 것이 토루엔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토루엔에서 수소 하나 더 밀어내고 메틸기가 들어온 것이 올소크실렌. 여기에 들어가면 메타크실렌. 여기에 CH3가 들어가면 파라크실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소 하나 밀어내고 CL이 들어간 거, 염소기 들어간 것이 클로로벤젠. 수소 하나 밀어내고 니트로기가 들어간 것이 니트로벤젠. 수소 하나 밀어내고 아미노기가 들어간 것이 아닐린. 수소 하나 밀어내고 OH, 히드록시기가 들어간 것이 페놀. 자, 크레솔은 토루엔에서 OH가 하나 더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에틸벤젠. 수소 하나 밀어내고 에틸기가 들어간 거죠.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14번 넘어가죠. 자, 14번은 이 우연물 5개 저장소에 방류제 외측에 설치하는 요 보조포 소화전 상호 간의 그 거리를 물어본 거죠. 자, 여기 방류제가 있고 여기에 우연물 탱크가 있다고 가정을 하죠.
그럼 이 바깥에 뭐가 있어요? 이 보조 포소화전을 설치하죠. 또 이쪽에다가도 마찬가지로 보조 포소화전을 설치하죠. 그래서 이 보조 포소화전을 설치하는 이유는요, 이 오염물 탱크에서 여기서 화재가 발생이 되면 여기에 오염물이 일로 흘러 넘치겠죠. 그러면 방류제 안에서 연소가 되고 있는 이 오염물을 이 보조 포소화전으로 소화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조 포소화전의 요 거리를 물어봤는데 이거는 보행거리 75m 이하죠. 그래서 보조 포소화전의 상호 간의 거리는 보행거리 75m 이하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보조 포소화전은 세 개의 그 노즐을 통해서 사용할 경우에 노즐 선단의 방사압력이 0.35메가파스칼 이상, 방사량은 분당 400리터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 같이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5번 가죠. 자, 15번은 탱크 안전 성능 검사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요 탱크 안전 성능 검사는 어디에서 하냐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하죠. 그래서 요 4번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엔지니어링 사업자나 탱크 안전 성능 시험자 등이 실시하는 시험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검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4번이 바로 맞는 답. 다음에 16번 가죠. 자, 16번은 이 오염물 안전관리 법령상 충전하는 요 일반 취급소의 특례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 일반 취급소에서 취급할 수 없는 오염물, 취급할 수 없는 오염물은요, 삼류 오염물의 알킬 알루미늄 등, 그 다음에 특수인화물의 아세트 알데히드 등, 그 다음에 오류에 가면은 히드록실 아민이죠. 히드록실 아민 등에서 세 가지예요. 그래서 맞는 답은요, 요 알킬 알루미늄 등 삼류하고 요 아세트 알데히드 등 사류의 특수인화물, 그 다음에 히드록실 아민 등 오류 오염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요 세 가지는 취급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17번 가죠. 요 질산 암모늄에 대한 그 설명인데 틀린 거 찾는 거죠. 자, 질산 암모늄은 요건 제1류의 질산 염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인류는 다 산화성 고체이기 때문에 강력한 산화제에 맞는 얘기죠. 자, 물에 녹을 때 흡열 반응을 하죠. 왜 그래요? 암모니아기가 있어서 그렇죠. 질산 암모늄, 요 암모니아기가 있기 때문에 물에 녹으면 흡열 반응, 열을 빼앗아 가죠. 그다음에 조해성, 즉 대기 중에 있는 수분에 녹는 성질이 있죠. 그다음에 흑색화약의 재료로 쓰인다. 흑색화약의 재료가 아니고 안포 폭약이죠. 안포 폭약의 재료로 사용하는 거죠. 틀린 것은 4번이에요. 이 흑색화약은요, 요 질산 칼륨 있죠? KNO3. 요놈하고 황하고 목탄, 탄소죠. 이렇게 섞어 놓은 것이 바로 흑색 화약이 되죠. 그래서 흑색 화약의 원료가 되는 것은 질산 칼륨이에요. 다음 18번 가죠. 자, 18번은 다음 오염물 그 안전관리 법령에서 정한 요 인화성 액체 요게 탱크 저장소에 관한 내용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수치를 쓰라는 거죠.
지금 여기 이렇게 방류제가 있고 여기에 오염물 탱크가 있다고 가정을 하죠. 이 안에. 자, 요 방류제는 요 탱크, 요 측판과의 거리를 지금 물어본 거예요. 요 탱크 직경이 15m 미만, 그럼 요 탱크 직경이 15m 이상일 경우, 요 측판과의 요 거리, 요거는 15m 미만일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3분의 1 이상, 15m 이상일 경우, 요거는 2분의 1 이상이죠. 그래서 지름이 15m 미만일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3분의 1 이상 띄워야 되고요. 지름이 15m 이상일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5개 탱크 그 저장소의 방류제고 기준을 보면은요. 탱크가 방류제의 용량인데, 그러면 탱크가 하나일 경우에는 탱크 용량의 110% 이상, 탱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탱크 용량의 110% 이상. 그다음에 요 방류제 요 높이죠. 이놈은 0.5m 이상, 3m 이하죠. 0.5m 이상 3m 이하. 그 다음에 요 방류제 요 두께죠. 요 방류제의 두께는 0.2m 이상. 그 다음에 요 매설 깊이예요. 지면으로 1m 이상 매설이 돼야 되죠. 지하 매설 깊이 1m 이상. 그 다음에 요 방류제 내의 면적은 8만 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설치하는 탱크의 개수는 10개 이하. 그 다음에 요 방류제하고 요 탱크 외벽면하고 거리, 탱크의 지름이 15m 미만이면 탱크 높이의 3분의 1 이상, 지름이 15m 이상일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2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높이가 1m가 넘는 요 방류제 및 칸막이뚜기 안팎에는 출입을 위한 계단 또는 요 경사로를 50m마다 설치한다는 거. 같이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요 방류제에 관한 그 기준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이걸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다음 19번 가죠. 다음에 오염물을 저장할 경우 지정 수량 이상에 해당되는 것 찾으라는 거죠. 자, 그럼 지정 수량을 여러분이 하려면 일단 인류 오염물을 다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자, 인류는 아염과무, 그 다음에 부진료, 과중이죠. 자, 그러면 브롬산 칼륨이니까 여기 브롬산, 이거 지금 이게 5월 31일이죠. 여기 50kg, 300kg, 1000kg죠. 그래서 요 브롬산 염료는 300kg니까 저장량 요 80kg를 지정수량 300으로 나눠준 거고, 자, 염소산 칼륨 저장량 40kg죠. 자, 염소산 염료는 지정수량이 50kg죠. 그래서 50kg로 나눠주면 1.07이니까 1배가 넘으면 오염물 안전관리법 적용받아야 되죠. 즉 지정수량 이상이 되는 거죠. 1 이상이면. 그래서 1번이 바로 맞는 답. 자, 질산은 육류오염물이죠. 육류오염물은 전부 지정수량이 300이죠. 그래서 100 나누기 300. 그 다음에 알루미늄분,
요 금속분이니까 이류의 금속분에 해당이 되니까 500kg죠, 지정수량. 그래서 200kg를 지정수량 500kg로 나눠주면 요건 0.73. 100 이하니까 지정수량 미만이 되는 거죠. 질산칼륨, 질산염류니까 지정수량 300으로 나눠준 거고, 중크롬산 나트륨이니까 중크롬산 염류 지정수량 1000으로 나눠준 거죠. 자, 브롬산 칼륨, 브롬산 염류 지정수량 300으로 나눠준 거죠. 자, 기어유는 사류에 사석유류에 해당이 되니까 지정수량 6000으로 나눠준 거죠. 다음 20번 가죠. 자, 오염물 안전관리 법령상 노르말 C가 4개, H가 9개, 여기에 OH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요거는 부틸 알코올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코올류라고 하는 것은 C1에서 C3까지 일가 알코올이죠. 그래서 알코올류의 일반식은 CN에 H에 EN 플러스 1에 OH죠. 자, N이 1이면 CH3OH, N이 2면 C가 2개, H가 5개, OH, N이 3이면 C가 3개, H가 7개, OH. 그래서 이게 메틸알코올, 이게 에틸알코올, 이게 프로필알코올이죠. 여기까지만 알코올류에 들어가는 거죠. C1에서 C3까지. C1에서 C3까지. 여기만 알코올류. 여기는 C4죠. N이 4면 C가 4개, H가 9개의 OH죠. 이건 부틸알코올이에요. 이 부틸알코올은 알코올류에 안 들어가죠. 이건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건 사류에 이석유류에 해당이 돼요. 이건 여러분이 별도로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알코올류는 알코올류인데 이거는 알코올은 알코올인데 이건 비수용성이에요. 그래서 그 비수용성 요놈의 그 지정 수량은 2000리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4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2000이 아니고 이석유류가 1000리터죠. 제가 착각했네요. 4번이 아닌 요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1000리터. 그래서 여러분이 요 부틸 알코올이 사류에 이석유류에 해당된다는 거 꼭 여러분이 별도로 암기를 하셔야 되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